근데 이제는 행렬 딱 보자마자 가로가 행렬이고 세로가 열이고, 그지? 그 정도는 그 정도 하면서 성분들을 다 어떻게 쓰고, 성분들을 다 예를 들어 2차 정사각 행렬이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성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쵸? 그래서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1열 성분 이렇게 얘기하지. 그쵸? 그러면 각 성분의 값을 찾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조건들을 막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114쪽 보면 194번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는 3차 정사각 행렬이네요. 그러면 각각의 성분의 값을 찾아서 더해봐 라고 하는 뭐 1번 문제, 이런 거 그냥 해석만 하면 되죠.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괄호 1번에서 이 행렬을 보고 1행 3열이니까 2고요 3행 3열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둘을 더하면 0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괄호 2번에서 그러면 더 찾아봐 하니까 A의 1, 2라고 하는 건 1행의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5, A 1이라는 건 2행의 두 번째 행의 첫 번째라는 거니까 4, 3행의 2열이니까요 세 번째 행의 두 번째니까 5인데 빼기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찾을 수 있으면 되죠. 찾을 수 있는 이런 거 쉽지 않아,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푸는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다음 페이지 115쪽 넘어가면 온통 그런 문제죠. 그쵸? 그래서 한번 196번 우리 같이 바로 성분들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2차 정사각 행렬 또 A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습관처럼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 건데, 이때 요 앞에 있는 게 I고 뒤에 있는 게 J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치? 요 앞에 있는 게 즉 A의 IJ니까 이게 행이고 I가 행이고 J가 리얼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A11은 뭐야? 11. I도 1이고 J도 1이면 밑에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죠. 같을 때니까. 그럼 0이겠네요. 그럼 또 같을 때는 언제 있죠? 여기 있지. 여기로 바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찾고 문제에서 준 조건 자체가 크거나 같을 때나 작을 때로 나뉘어져 있잖아. 아이 뭐야. 그래서 그러면 A, 2는 같을 때니까 또 더하니까 0이고요. 여기는 누가 큰 거예요? 1과 2 중에 I가 커요, J가 커요? 그러면 J가 크니까 또 밑에 거네요. 그래서 1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4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찾으시면 돼요. 잘 찾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일일이. 자, 그래서 뭐 요런 쪽은 쉬우니까 넘어가서 200번. 자, 200번. 등식이야. 등식 행렬 세계에서의 등식이야. 그러면 뭘 비교하는 거야? 같은 성분의 위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A 더하기 B는 당연히 뭐라 할 거야? 5라 하겠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 4A 마이너스 3B가 또 5겠죠. 이렇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 찾고 또 2C 더하기 1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해서 요 세 개 요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립하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A가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고 C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비교도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도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고, 그치? 더하기도 빼기도 다 같은 행, 같은 열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렬의 기본, 덧셈, 뺄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잘 해놨을 거니까 쉬우니까 쭉 넘어가고, 우리는 210번으로 가볼까요? 210번? 210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번 시험 때 여러분들을 찾아갈 대표적인 한 문제가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준 시계 이렇게 다 계산을 했어요. 요게 2B죠, 2B. 이렇게 행렬 앞에 실수되는 그냥 모든 성분에다가 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일행 1열끼리 관계식을 하나 뽑아내서 이렇게, 그리고 일행 2열끼리는 상관없고 2행 2열끼리도 상관없고 2행 1열끼리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더하기 A. 그럼 우리가 찾은 건 여기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 찾았고 여기서 A, B가 마이너스 3 찾았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찾으래?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으니까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16 더하기 6이니까 22가 정답이 되겠네요. 무난하죠? 쉽죠? 그렇죠? 쉬운 행렬을 좀 넘어가고 43번 120쪽에 풀어보세요. 120쪽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수리고에서 이번에 찝은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행렬이 각 학교에서 이 문제를 어렵게 낼 거야 라고 막 주고 있는데 나 하도 옛날 거만 갖고 오니까 막 기출이 지금 2008년, 9년, 10년 막 이래요. 자, 봅시다. A라는 성분은, 즉 행렬 A의 성분들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요 관계인데 얘는 그럼 여기다 적용해봐. 이 1행 1열 성분을 저기다가 적용해봐. 그러면 뭔 말이 돼? 그냥 A11은? A11이라는 되게 당연한 말 되지, 그치? 그럼 값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A 첫 1행 1열은 우리가 값을 모르니까 그냥 가정하세요. 이렇게 가정. 몰라요. 이렇게. 어떤 값이겠죠?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겠지? 그러면 1행 2열은 여기다 적용해봐. A의 1행 2열은 뭐랑 똑같은 거야? 그치, 2행 1열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를 B라 잡고 하면 여기도 B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A의 2행 2열을 저기다 적용하면 여기 1행 1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C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행렬 A의 성분은 현재 저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해봅시다. 1행 1열부터 차근차근 저기다 넣어봐. 자, B의 1행 1열을 저기다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B의 1행 1열이랑 똑같대. 그러면 1행 1열은 값이 뭐야? 이 말은 뭐야? 성분의 값이 2B11이 0 아니야? 그럼 B11은 0이잖아. 여기 0인 거야. 이렇게. 엥? 요게 그러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값에 마이너스를 붙든 안 붙이든 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네. 2행 2열도 이거와 같은 관계를 보일 거 아니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둘이 값이 똑같다면 0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1행 2열을 적용해보자. b의 1행 2열은 이번엔 마이너스 b의 그러면 2행 1열과 값이 똑같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할까? 뭐 우리 이제 p라 해볼까? p라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네. 끝. 문제 풀면 돼야지. 더하면 85 마이너스 1치 나오는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러면 여기서 더해봅시다. 1행 1열끼리 더하니까 A가 A 더하기 0이 그냥 8이 나오니까 A가 8이네 바로. 그 다음에 1행 2열 B 더하기 P를 계산하면 15가 나오고요. 2행 1열 B 빼기 P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행 2열 C랑 또 0을 더하니까 그냥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식이 나왔어. 그러면 A도 찾았고 C도 찾았고 여기서 B 더하기 P랑 B 빼기 P 연립해가지고 더하면 B가 7 P가 8이구나 까지 나왔어. 끝났네. 문제에서 원하는 거 A의 2행 1열이랑 2행 2열 찾아봐. B랑 C 값 뭐야? 라고 해서 B가 7이고 C가 7이니까요. 더하면 정답은 1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요번에 수리고에서 얘기한 문제니까 다른 학교도 잘 봐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122쪽 행렬의 곱셈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행렬의 곱셈. 자, 행렬을 곱할 때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할 때요.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을 써, 열을 써, 가로를 써, 세로를 써. 그렇지? 가로를 쓰죠.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세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AP 더하기 BR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성분들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할 건데 항상 주의할 거.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산은 이제 당연하니까 이거 말고 행렬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될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렬을 곱셈을 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행렬을 곱했더니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 예를 들어 됐대. 예를 들어 됐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A는 B는 C는 각각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A도 B도 C도 각각 다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보고 결과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맨 앞이랑 맨 뒤가 뭐는 거야? 그치,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비행렬이요. 얘가 뭐 3 곱하기 3 행렬이네. 예를 들어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값 뭐야? 그렇지. C는 값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추측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어려워져서 어디였더라? 군포가 무교지였나? 이게 좀 어려워지면 경우의 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범위의 제한을 걸어버리고 요거 세 개를 곱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행렬 B의 몇 곱하기 몇의 경우의 수 순수쌍을 찾아봐. 또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려면 핵심 뭐라고? 항상 여기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여야 되고 결과적으로 몇 개를 곱하든 행렬은 처음의 시작과 맨 끝이 이렇게 남은 결과물이 되더라 라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완벽히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문제를 풀러.
212번 풀었니? 212번 풀었어? 내가 그때도 이 얘기를 아마 하면서 강조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214번 있잖아. 두 행렬을 줬어. 서로 다른 두 행렬을 줬어. 괄호 1번에서는 A 구하고 괄호 2번에서 B 구하래. 둘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행렬에서의 세계에서는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우리는 216번을 혹시 풀었었나요? 그렇죠. 218번도 풀었죠. 요거 두 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워낙 중요해서. 결국에 요번 행렬의 또 다른 한 문제는 아까 한 문제 우리 내가 아마 곱셈 공식과 연결되는 게 거의 무조건 나올 거다라 했고, 두 번째는 요 216번 아니면 218번이야. 요 둘 중에 하나는 또 무조건 나올 거야 아마 거의. 한번 간단하게 다시 체크를 해봅시다. 자, 216번이야. 여러분들 이제 행렬 A가 이렇게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2A의 5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A를 계산해보래. 그럼 이건 우리한테 뭐 하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빨리 뭐 하라고? 규칙 찾는 거라고. 규칙 찾는 거라고. 우리한테 어떠한 행렬을 5제곱을 정말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시키지 않는다고. 그런 짓을 시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요번 시험에서 행렬은 최대 몇 번까지만 거듭 제곱하면 된다고? 3번만. 이 안에서 무조건 해결될 거라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한번. 요 A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제곱하면 1, 3이랑 1 마이너스를 만나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이렇게 만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럼 A 세제곱은 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나? 1, 그 다음에 하면 마사 3, 엥? 잠깐만, 이게 맞아? 아닌데? 나 뭐 계산 못했는데? 뭐 계산 못했니? A제곱 다시 1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 그러네. 휴.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 1은 맞아요? 이게 다 안 넘어가네. A 세제곱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돼. 여기 0 나와야 되고, 여기가 그러면 또 뭐가 나와야 돼? 여기도? 0. 여기 뭐가 나와야 돼? 1.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이거의 이름이 뭐야? 단위 행렬 2라고 나와. 근데 얘들아, 그 학교 시험에 단위 행렬을 다른 이름으로 문제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학교에선 얘를 이렇게 부르는 문제도 있어. 알겠죠?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 단위 행렬을 I라 하자라고 하면 우린 I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교사용 자료에 지금 단위 행렬이 요렇게 이름을 부르는 문제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냥 뭐 낯설지만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A 세제곱 거듭제곱 했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A 5제곱은 그럼 몇이야 이거? A 몇 제곱이야? 그냥 A?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세제곱이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 행렬인데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가 될 테니까 우리는 요거 2배 한 거에서 요거 하나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218번은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뭐 찾으라는 거야? 규칙 빨리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규칙은 뭐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218번 얘는 제곱을 하면 단위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1, 0, 0, 1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A 더하기 A 제곱은 단위 행렬이고 A 세제곱은 그럼 뭐야? 다시 A 세제곱 다시 뭐야? A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A 4제곱은 또 2가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규칙을 볼 때 몇 개씩 묶는 거야? 2개씩 묶는 거야. 그럼 이 2개씩 묶은 묶음이 이 한 묶음이 몇 개 있는 거야? 50개. 그래서 정답은 그냥 여러분들이 50에 A 더하기 2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를 해서 성분의 합을 구해보면 0이 되니까 정답은 그냥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 찾는 문제 조심하세요. 그렇죠? 규칙 찾는 문제 여러분들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규칙 찾는 문제. 자, 220번 그리고 220번 이런 거 조심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면 서로 다른 두 행렬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서로 다른 두 행렬 나왔어. 예를 들어 그냥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해보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죠? 곱셈 공식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치, A랑 AB랑 BA가 어떻다고?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즉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기 낚시를 의도하는 거고, 문제에서 아니면 그냥 조건으로 두 행렬 AB가 이거를 만족할 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두 행렬을 가지고 정말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게 똑같다라고 푸는 게 아니라 AB는 BA다 라고 계산을 해서 푸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24번 혹시 했어? 안 했어? 223번도 했어 그러면? 다 했네. 224번도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래요? 224번은 워낙 중요해. 얘도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 행렬은 나올 문제가 행렬의 곱셈에 몰려 있어요. 자,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는데 풀이 방법이 두 개 있어. 먼저 첫 번째 제일 쉽고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 행렬 A를 정말 A, B, C, D라 가정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제일 단순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진짜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랑 요 두 번째 거 식에 A 자리에 A, B, C, D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A, B, C, D에다가 1, 0을 계산하면 이게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 만난 거니까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A랑 그냥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게 1하고 2니까 A가 1이고 C가 2구나 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서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밑에 것도 하면 C랑 D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가 1, 0, 0, 1이 아니라 PQ, 2P, Q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 미지수가 주어졌는데 성분마저 미지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미지수를 막 엄청 늘려버리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들 미지수 많아지면 계산을 힘들어하잖아. 식이 정리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기로? 저 두 개를 그냥 어떻게 보기로? 연립하기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A의 1, 0과 더하기 A의 0, 1 이런 걸 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할 수 있다 했어. 문제에서 224번에서 원하는 건 근데 다행히도 이걸 원하진 않네. 그럼 이렇게 퀴즈를 내보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길 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하는 거야. 보통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보니까 A 그때도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니 내가? A의 만약에 2 이게 뭐니? 이런 걸 물어볼 때 이 문제를 이렇게 두 번째 연립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저 1번 방법으로 끝이고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요거는 요런 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요. 조건을 저렇게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 0과 0, 1을 한번 이렇게 더하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A라는 행렬 곱하기 1, 0 행렬 더하기 A라는 행렬 곱하기 0, 1 행렬 이렇게 있어. 이거 두 개 더하기 계산 어떻게 해? 이거는? 이 상태면 계산 어떻게 해? A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어.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럼 묶으면 1, 0 더하기 0,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에 1,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우리 요거랑 요거 행렬 더한 거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1, 2랑 3, 1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 4랑 3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4랑 3인 것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A에 둘을 원해. 그러면 1, 1에다가 뭐 몇 배만 해주면 돼? 2배만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 2는 결국에 그냥 8하고 6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연산을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만 풀길 원하는 문제가 있어. 지금과 같은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 저런 조건 나오면 거의 이런 걸 물어봐. 거의. 이거 감 내봐. 아, 나도 보통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도 이렇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여기가 미지수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저 주어진 두 개의 요 곱행렬을 더하거나 뺄 때는 이렇게 묶어서 연립이란 걸 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228번은 혹시 했나요? 안 했죠? 한번 해보세요. 228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냥 계산해 보면 되겠네. 알파 베타 베타 0이랑 베타 알파 알파 0을 곱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가 만나니까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랑 알파 0이 만나니까 알파 제곱. 여기는 베타 제곱.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우리가 구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는 알파 베타가 어디서 왔다?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서 이 식이 나왔다. 그럼 이거 계산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알파 베타만 더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의 합은 5니까 25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정답은 23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더랬죠. 그죠? 쉽죠? 이렇게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걸 하러 가야죠. 본격적으로. 자, 우리 이제 행렬의 활용. 여기가 또 무조건 하나 나오겠죠. 행렬의 실생활하면 이건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32번에 괄호 2번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석해서 D라는 행렬을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해석해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요번 시험에서 행렬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이 실생활의 활용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 다 낼 것 같아. 그럼 일단 첫 해니까 교과서를 활용하겠죠. 첫 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렬 첫 해라서 다행이지. 한 3년, 4년만 있어봐 이제. 행렬 겁나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운 이상 고2 때도 행렬은 나올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랑 서연이가 있어. 이렇게 각각이 원하는 게 2차 성적이 1차 성적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야. 그럼 여러분들 자, 행렬의 실생활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행렬식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그냥 세워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2차 성적이 1차에 비해서 각각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뭐에서 뭘 빼면 나오는 거야 이거는? 2차 성적에서 1차 성적을 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서 행렬을 만들어내는 거야. 행렬을 끼워 맞춘다고. 실생활의 확률에 행렬을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면 자, 민준이와 서연이의 이 상황을 보면 민준이 1차 성적이 몇 점인데? 82구. 민준이의 2차 성적은 90점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은 90 빼기 82를 행렬로 만들어내는 거고, 서연이의 1차 성적은 54, 2차 성적은 86. 엄청 많이 올랐네. 자, 이렇게 우리는 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는 걸 원해. 근데 우리한테 준 행렬이 A가 AD잖아. 그럼 A가 뭐야? A가 82, 90, 그리고 54, 86을 줬어. 여기다가 D라는 행렬을 곱할 거야. 근데 그 D라는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이래. 그럼 요렇게 여기 무슨 값, 여기 무슨 값이 있겠지? 그럼 우리 계산할 때 여기 82, 90이랑 요거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 그러면 82 앞에 95는 뭔데 우리 원하는 거? 마이너스 1이지. 이게 82가 여기가 얘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82잖아. 그러니까 82가 마이너스 1을 만나니 여기 마이너스 1이고 90은 플러스 90이니까 여기 1이지. 이게 D지. D.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끼워 맞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행렬 A, 이게 A야. 이게 A고 이게 D야.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행렬 A 곱하기 D를 가지고 요렇게 주어진 A랑 2 곱하기 1 행렬이라는 D를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82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곱할 때 이렇게 곱할 거니까. 그리고 90 앞에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밑에도 확인해봐. 얘도 맞나? 54랑 86이 마이너스 1이랑 1을 만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4고 86이잖아. 맞잖아. 그러면 그렇지. 86 빼기 54 되잖아. 맞죠? 이렇게 식을 우리가 즉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식을 세우고 행렬을 맞춘다고. 행렬을 맞추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다. 자, 그럼 234번 우리 해봤나? 안 해봤지? 해보세요.
자, 얘도 필요한 것만 꺼내보는 거야. 자, 먼저 괄호 1번. 가산점을 구해보래. 근데 가산점은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득점에다가 1을 곱하고 어씨에다가 1.5를 곱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준 표에서 어디만 쓰면 되는 거야? 어디만? 요 실책이랑 슛 실패가 필요해? 없지.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괄호 1번은 여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여기만. 그러면 A라는 아이 가산점 계산해 볼까? 득점이 30점이니까 얘는 30 곱하기 1 더하기 어씨가 2개니까 2 곱하기 1.5야. B라는 아이는 25 곱하기 1이고 더하기 6 곱하기 1.5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자? 행렬로 표현하자.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행렬이 뭔지 안 줬네? 그 대신 표를 줬지. 보통 얘들아 보통 표에서 이렇게 행렬로 갈 때 있지. 문제에서 이렇게 표를 주고 행렬로 갈 때는 이 표의 위치가 자 32, 25, 6이면 이 상태 그대로 행렬로 가면 몇 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2차 정사각 행렬 나오지. 보통 그렇게 가. 그러니까 표를 그대로 행렬로 바꾸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저 필요한 부분 30 하고 2 그리고 25랑 6 그대로 따와. 표의 일부를 그대로 위치 그대로 따와서 행렬로 만들어. 그러면 자 30은 누구랑 곱할 거고 1이랑 곱할 거고 그지? 2는 1.5랑 곱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뒤에 필요한 애가 누구랑 누구야 숫자가? 1이랑 1.5가 필요할 거 아니야. 여기 1이랑 1.5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B도 한번 만나해봐. 25는 1을 만날 거고 6은 1.5를 만날 거지 그치? 요게 맞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식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행렬을 식으로 끼워 맞춘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얘는 계산 실제로 해보면 33이 되고요. 25에다가 9를 더하니까 3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니까. 즉 이렇게 계산해도 이러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감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네. 근데 감점은 계산할 때 실책이랑 슛 실패만 쓸 거잖아. 그치? 그럼 저 표에서 어디만 쓰는 거야? 그치. 오른쪽 여기 4칸만 쓰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거를 또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그 전에 식부터 세워보자. A는 자 실점에다가 1.5를 곱하고 슛 실패에다가 1을 곱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4에다가 1.5를 곱할 거고 9에다가 1을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저 네모칸 그대로 갖고 와. 7, 8, 4, 9 갖고 와.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가 그러면 어떤 행렬을 만나서 계산이 딱 나올 건데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뭐란 거야? 1.5랑 1. 그렇지. 1.5랑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산해 보면 10.5랑 8을 더하니까 18.5 여긴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3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점수 계산하래. 점수 계산. 점수는 어떻게 계산한대? 점수는 뭐에서 뭘 뺀대? 점수는 가산점에서 감점을 뺀대. 아이고야. 그럼 뭐에서 뭘 빼면 돼?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여기 33, 34에서 18.5, 15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얘도 행렬식으로 나타내보면 결국엔 33, 34에서 18.5, 15를 빼면 나오는 결과물이 14.5랑 19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게 A의 최종 점수, 요게 B의 최종 점수. 그러면 B가 더 점수가 높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해낼 수 있으면 돼요. 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번 235번 혼자 도전해보세요. 해봤어요? 수업 때? 아 그래요? 그럼 236번 해보세요. 236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서하에 두 과목의 등급 평균. 두 과목 등급 평균. 근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학점의 합이 필요하대. 학점의 합. 그러면 서하가 듣는 과목이 가랑 나지 지금. 그치? 그러면 가나 학점의 합은 몇이야? 7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7분의 이렇게. 그리고 등급 곱하기 학점이니까 우린 서하만 얘기할 거 아니야. 서하만. 그러면 이 표에서 지유를 볼 필요가 있나? 없죠. 서하만 보면 돼요. 서하만. 그러면 이 1사가 자, 이 서하가 듣는 과과목은 여기는 얘를 만나야 되는 거지. 1이 4를 만나야 돼. 4는 3을 만나야 돼. 즉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과목 과는 학점이 4학점이고 과목 나는 4등급 맞았는데 학점이 3학점이야 라고 여러분이 이 계산을 걸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뭐만 만들어내면 돼. 모든 선택지의 7분의 1은 앞으로 뺐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만 만들어낸다? 요것만 1 곱하기 4랑 4 곱하기 3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빨간색 가로줄 1사랑 여기 4, 3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저 가로줄 1사 A, B, C에 어디 있어? A, B, C, D 중에 어디에 있는 거야? A에 있는 거 아니야? A? 그치? 얘는 A에 있잖아. 지금 다시 여기 얘는 이걸 그대로 행렬로 만들면 A잖아. 여기는 A에 있는 거야. 얘는 A에 지금. 그럼 요 4하고 3은 어디 있어? C야 D야? C잖아. 요거 그대로 이렇게 행렬로 만들면 C잖아. 그러면 얘랑 곱하는 거면 A랑 C를 곱하겠네? 그럼 A랑 C를 곱하면서 나오는 이행 1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137쪽에 48번을 한번 볼래요? 137쪽에 48번? 한번 풀어보세요. 148번 풀어보세요. 규칙이 어때? 독특하지 않아? 나 한 4제곱 정도 해봤어. 얘는 좀 독특하길래 규칙을 찾아보려고 3번을 넘어서 한번 4번 해봤어. 그때 규칙이 뭐야? 특정 성분의 위치만 바뀌고 있지 않아. 여기만 바뀌고 있잖아. 여기만. 이렇게. 누구 따라가 얘는? 몇 번 거듭제곱 행리를 따라가지. 1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2제곱하면 마이너스 2고 3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그리고 4제곱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 이 규칙을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규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특정 성분에서만 변화하는 규칙도 있고요. 아니면 거듭제곱하니까 단위 행렬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규칙이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 계속? 맞불 이렇게 가?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할 때 계산 어떻게 할래? 그냥 한 번에 쭉 할래? 뭐 묶어서 할래? 끊어서 할래? 뭐 어떻게 해?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이렇게 두 개 끊고 두 개. 그리고 더하기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두 개씩 끊어볼게. 자, 요 두 개 계산하면 0, 1, 0, 0 이렇게. 요 두 개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 0, 1, 0, 0. 두 개씩 끊어서 연산을 해보니 다? 죄다? 이거밖에 없네? 이게 몇 개 있어? 502개 있지. 그 정답은 이거 502개 있는 게 정답인데.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이네. 이게 502개 있어.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그냥 502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규칙이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규칙 중에는 이런 규칙들이 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렬 끝. 오늘 수업 끝.